그동안 참으로 금기시되었던 용어입니다. 핵무장. 그런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집권 여당 안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핵무장하면 동북아 전체를 자극해서 안보를 더 악화시킬 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센데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죠. 먼저 핵무장 필요성을 말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외통위원들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원 의원도 물론 가셨고. 네네. 북한 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런 제안을 박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이건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예,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리자면요. 예.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그 관련 상임위원인 외교 통일위원회 또 국방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요. 북한이 그 연이은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또 이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이 미사일 발사를 지금 하겠다고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셨고요. 예.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철저히 응징을 해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세는 뭐 별 변함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그 도발, 제재, 보상이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을 때가 됐지 않았냐, 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렇지만 이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예. 어저께 아마 6일째 통일부 장관이 그 입장 천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오후 4시에 그런 거 관련돼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북한이 이제 하루빨리 정상으로 좀 돌아와서 남북이 함께 이 경제 공동체도 좀 만들고 또 국제사회의 그 대규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한반도의 그 평화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사실은 박 대통령이 대화를 얘기한 게 언급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조가 좀 변한 거다. 다소 전과는 다른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 마침 오늘 미 국무장관 존 케리 장관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하고 어떤 교감도 있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 문제, 대북 문제는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미국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라든가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라든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많은데 최근 현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북한하고 물밑 접촉이 있는 건가요? 미국 혹은 우리와? 글쎄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분이기 때문에 그 대화 제의 얘기가 나온 배경들 분위기 좀 들어봤고요. 어쨌거나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데 그러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도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 원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이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이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도 이 북한의 이런 공포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이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파멸의 핵에 대해서는 평화의 핵으로 대응하자. 대응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물론 그 핵폭탄이 없는 세상이 되고 또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까지 하고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 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가져야 한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다가 폐기하는 날 우리도 폐기하자.
네, 그렇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가져야 한다. 네네. 그럼.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 더 자극하게 될 거고 일본한테도 핵무장의 명분 주는 거고 결국은 도미노처럼 동북아 전체 지역이 세계의 화약고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떻게 우리 안보에 득이 된단 말이냐. 더 악화된다. 이런 주장. 예. 그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가장 위협을 받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유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거고요. 예. 또 뭐 지금 이른바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동북아에서 일본, 뭐 대만 이런 핵무장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군비 경쟁이 치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완전히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고 무장화되는 북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동아시아의 그 핵 도민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예. 이 미국과 중국은 이제 북한 핵의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예, 지금 근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지 않습니까? 즉 네네. 반드시 핵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핵무기를 쓸 수 있는데 말하자면 미국이란 창고에다가 우리 핵을 넣어둔 것을 굳이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웃집들까지 너도 나도 핵 들여놓겠다는 분위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 한미 동맹에 의한 핵우산을 신뢰를 해야겠죠. 예, 해야 되는데. 예. 만일 이제 그 핵을 가진 북한이 핵 공격을 선언하고 이 전쟁을 도발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 그 미국이 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그 자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몸을 불살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초적인 것은 그 한미 동맹을 신뢰해야 되겠지만, 예. 최악의 경우에 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예. 이 독자적인 자유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권리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갖고 이 경쟁하던 게 아니고요. 지금은 북한이 엄연히 그 핵과 미사일을 무장하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그 지금 그 군사적인 그 대칭이 깨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협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권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미국은 이제 종전에는 우리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해야 개입한다 이런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국지전만 시도해도 바로 공격에 가담하겠다 이렇게 최근 입장을 바꿨거든요. 네. B2, B-52, SBX-1 같은 최신의 장비도 한반도까지 끌고 오기도 하고 이 정도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에 그 한미 동맹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뭐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자위권 갖기엔 좀 부족하다. 조금 더 갖자. 장기적으로 보면요. 예. 장기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만약 갖는다고 하자면 이게 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의지가 중요하죠. 예.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려면은 여기서 일단 탈퇴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박수치면서 환영할 리는 없고 상당히 이제 막을 거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감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그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계속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대한민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당연히 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를 할 거다. 설득이 될 거다. 충분히 고립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계속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공갈과 협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지해 나가고 핵이 없는 그런 평화스러운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거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있을 때만 저는 이 평화가 지켜진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미국이 이거 허용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글쎄요. 미국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걸 한미동맹까지 그러면은 좀 삐걱거리게 하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준이라든가 북한의 이 군비 관련된 여러 가지 확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같이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봅니다. 네. 이것도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설사 이제 모든 걸 감수하고 NPT에서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만드는 재료죠.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 생산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못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해야 우리가 재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과 얘기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별개의 문제가 될까요? 핵무기를 가지려면 이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설득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네네. 우리가 재료를 갖게끔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미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충분히 있고요. 또 지금 핵무장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권 전에서 갖자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도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니 우리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일단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걸려버려서요. 그거를 일단 파기시켜야지만 재료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입장이나 기술적인 입장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아무튼 충분히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또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국제사회에 설득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의 핵무장론, 조건부 핵무장론 먼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에는 핵무장에 반대하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연결이 돼 있네요.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주장은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핵무장 선언, 조건부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네.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이제 상대방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갖자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감정적 대응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 국가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핵무장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인데요. 그 자체적으로 국가 목표를 수정한다는 것이 갖는 문제점이 심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 의원님은 핵 확산, 그러니까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 핵 가지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죠.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핵을 갖자는 논리가 과연 가능한 얘기냐. 가령 우리가 남쪽이 핵을 가지면 북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남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서 핵을 무장하자는 논리야말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논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한 것만으로도 미국과 유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 남한도 핵무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와 전쟁을 벌일 정도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핵 무장을 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사실은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핵을 가지는 순간 국제사회와 대립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규범은
핵을 비핵화를 확산하게 하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에 역행하는 그런 그 대한민국을 아무리 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핵무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네. 얼마든지 국제사회가 우리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설득될 것이다.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이란 주변에 주변 국가들이 핵무장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다 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자,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남한도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하려고 할 겁니다. 또 중국도 핵무기를 아시아 쪽으로 전진 배치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핵항공모함을 이에 대응하여 또 한반도에 아시아에 추가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 동아시아는 핵 전장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아무리 북한 핵 가진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한다고 해서 예. 남한도 핵무장하자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한 이런 그 논리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한반도가 뭐 전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가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이거는 뭐 건데. 필연적으로 피할 수가 없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이제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핵무장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남과 북의 무력적인 균형이 상실이 됐다. 따라서 자위권 차원에서 아까 원유철 의원은 그런 말씀하시던데 가장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것이 군비 확정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 세계는 결국 가상의 적 혹은 현실적인 적을 대응하여 끊임없이 군비 확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세계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만큼은 자위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장기적으로 다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국제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다른 무기를 갖는 건 몰라도 핵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큰 목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말하자면 용인하면서 우리도 핵을 갖자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도 않고 또 실현 가능성도 없다. 위험성이 더 크다. 이렇게 위험성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질범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졌다고 해서 진압하는 경찰도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오히려 인질범을 잘 설득해서 무기를 내려놓게 해야지 더 강한 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인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무기 가지고 협박하지는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겠다. 자위권적으로. 그래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위협이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오서 나는 쓰지를 않을 거다. 갖고만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용인하겠습니까? 아, 그것도 피차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그렇죠. 안 되듯이 북도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말입니다. 지금 뭐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자위적 핵무기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분도 꽤 많으세요. 최근에 아산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의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 이 정도까지 찬성한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국민들의 요구를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핵장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이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우파적 논리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책 결정을 하고 이 끊임없이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풀어가야 하는 그러한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논의를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런 반대 입장. 그러면 말입니다. 청취자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핵으로 우리가 자위적으로 방어권을 못 갖는다면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목표가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 근본적으로 북은 이라크와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핵을 가져야만 자기들의 체제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국권이 하는 그런 평화협정 아닌가요? 말이 평화협정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가 옛날 9.19 합의도 그렇고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그 징표가 평화협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 협정의 진행 과정 속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하고 또 전쟁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대화를 시도해서 예. 북한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침공이나 침략의 방식으로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화협정의 방식으로 약속을 하고 이에 부응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총장과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디발 속보인가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네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여서요. CNN 발이군요. 네. 반기문 유엔 총장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CNN 발의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게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하고 대화를 시도를 해서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후속 협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상황을 불안하게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결국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 대화 또 유엔 및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반기문 총장의 그런 대화 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도 긴급 담화 발표해서 대화 제의 얘기했고요. 네. 오늘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오고 반기문 총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어젯밤에 만났고 지금 김정은과 반기문 총장이 전화 통화했고 이것들이 다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도 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대화 시도를 하는 건 이건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위기가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대화 시도 자체만으로 위기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대화의 시도가 전체적인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래서 북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대화 국면으로 온다면 그럼 위기는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의 노력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시도 이것은 지금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적절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해도 북한에서 안 받아주면 못했을 텐데. 북한도 결국 그 전화 통화를 받았다는 것은 북한도 협박은 국제사회를 협박하지만 내심으로는 대화 제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핵무장론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께서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설사 이거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져서도 안 된다. 분명한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2211님 청취자분께서는 강도가 총 가지고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총을 가지게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을 또 계속 청취자들 중에는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으로는 맞는데요. 미국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결국 총을 보유하면 총기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게 해야지 상대방이 무기를 해줬으니 우리도 무기를 갖자고 하는 건 결국 그 과정에서 서로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감정적으로는 화도 나고 저도 분노합니다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핵 군축으로 가는 세계적 규범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죠.